눈에서 피가 나요. 어때요? 아, 네. 내가 안과 빨리 가야지. 큰일 났다 생각하시는데 양치하다 잇몸에서 피가 나요. 피가 좀 났네. 내일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거든요.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얘기는 내가 잇몸병이 시작되고 있다는 가장 첫 신호거든요. 구강질환을 너무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전신질환으로도 영향이 갈 수가 있어요. 특히 당뇨병 갖고 계신 분 있잖아요. 잇몸 질환이 합병증 중에 하나예요. 입안에는 좋은 균과 나쁜 균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구분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냥 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쓰시면은 여러분 이제 잇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잇몸병은 도대체 초기 증상이 뭘까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항상 이 말씀 드리거든요. 잇몸에서 피가 난다? 그것은 바로 병원에 가라는 내 몸의 사인입니다.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얘기가 떠올라요.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눈에서 피가 나요. 어때요? 아, 네. 내가 안과 빨리 가야지. 큰일 났다 생각하시는데 양치하다 잇몸에서 피가 나요. 피가 좀 났네. 내일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런데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얘기는 내가 잇몸병이 시작되고 있다는 가장 첫 신호거든요. 이것을 절대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잇몸병의 초기 증상은 바로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겁니다. 출혈이거든요. 출혈이 난다? 잇몸병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치과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상처난 거 빼고요. 이렇게 잇몸병이 시작이 됐는데 잇몸병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 어떤 문제가 됩니까? 교과서적으로 공부하신 박 원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자, 잇몸 질환을 네. 우리가 치은염과 치주로 나눌 수 있는데 초기는 치은염입니다. 단순히 치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잇몸들의 염증이 잡히는 건데요. 그 염증이 심해지면 잇몸뼈까지 염증이 퍼지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치조골, 잇몸뼈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중에 치아가 흔들리고 결국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잇몸병을 가장 일으키는 주 원인은 바로 세균인데요. 그 세균이 바로 어디에 많이 서식하고 있죠? 치아에 있는 치석입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잇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치석이 자체가 실제로 세균이 사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치석이 내 치아에 붙어 있으면 점점점 잇몸을 내려가면서 잇몸 뿌리쳐 내려가거든요. 그럼 점점점 뼈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잇몸 치아 뿌리를 잡아줬던 잇몸뼈가 사라지기 때문에 치아가 결국 흔들려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구강 질환을 너무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잇몸 질환 때문에 그것이 전신 질환으로도 영향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당뇨병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잇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특히 당뇨병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잇몸 질환이 하나의 합병증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잇몸 질환을 너무 쉽게 보지 마시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적인 치료와 진단을 받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잇몸 질환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잇몸 질환은 계단식으로 아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 아파요. 잇몸이 붓고 흔들리고 욱신욱신해서 아픕니다. 좀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나서 또 지나면 또 다시 아파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잇몸뼈는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내가 자각했을 때는 이젠 치아 너무 많이 흔들리네. 환자가 자각했을 때는 대부분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주기적으로 치과에 가셔서 엑스레이를 찍고 내 잇몸의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안타까우지만 아플 때 오시면 좀 늦습니다. 모든 질환이 다 그렇잖아요. 너무 아플 때 오지 마시고 미리미리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잇몸 질환을 잘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요. 누구나 알고 있죠? 뭡니까? 바로 양치질. 아, 네. 양치질이 제일 중요하죠. 네, 양치가 제일 중요하죠. 네. 양치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양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는 치아를 닦는다는 느낌은 아니라 잇몸을 닦는다는 느낌으로. 잇몸 져 있는 분들은 나는 잇몸이 안 좋구나. 그러니까 이 칫솔로 나는 잇몸을 닦을 거야. 그 느낌을 닦아주시면은 확실히 관리가 잘 됩니다. 그리고 자, 보조적으로 요즘 워터픽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저는 워터픽 정말 강추합니다. 워터픽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층간 칫솔을 대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치안솔을 네. 더 좋아하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워터픽을 사용해서 음식물도 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칫솔로 제거되지 않은 음식물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워터픽 쓰는 거 정말 강추하고요. 근데 워터픽 자체가 가장 큰 단점이 있거든요. 워터픽 관리를 하지 않으면 가습기처럼 세균이 번식이 잘해요. 워터픽은 세균 관리만 잘 하신다면 사용하실 때 정말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욕실에 가면요. 층간 칫솔 두 가지 같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칫솔도 다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만약에 내 양치하기 좀 어렵다 하시면 전동 칫솔 쓰세요.
확실히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치의 달인이다. 잘할 수 있다. 일반 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잘하느냐. 그리고 하느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 환자분들께서 이제 치과에서 많이 처방한 약 중에 하나잖아요. 가글약 클로르헥시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클로르헥시딘은 사실 일반 의약품이긴 한데요. 이거는 의사의 권장 하에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박 원장님? 네, 클로르헥시딘 다들 많이 궁금해 하시던데 클로르헥시딘 같은 대체 경우는 뭔가? 왜 제일 치과는 중요한 항상 게 이걸 처방해 주지? 근데 내 것도 처음 왔네요. 감기를 아, 했을 때. 맞아요. 구강 내 세균을 죽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 세정제랑은 달라요. 구강 세정제는 그런 기능이 없는데 클로르헥시딘은 정말 구강 세균을 죽이는 소독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포타딘, 베타딘 이런 것도 소독약이 따로 있거든요. 빨간 약. 예, 빨간 약이죠. 옛날에 얘기하면은 이제 그런 거 같은 역할인데 클로르헥시딘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2주간 이상 쓰시면 안 됩니다. 2주 이상 쓰시면 절대로 안 돼요. 설명해 주실 거죠?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구강미생물학 A뿔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구강미생물학 시험인데 시험 문제가 5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배점이 큰 문제가 이거였어요. 클로르헥시딘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오랫동안 썼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근데 생각보다 그 당시 그걸 풀 수 있는 학생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전 풀었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입안에는 좋은 좋은 균과 나쁜 균 같이 있습니다. 근데 클로르헥시딘 이걸 구분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냥 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쓰시면은 세균들이 그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랄 플로라고 하는데 오랄 플로라가 깨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항생제를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배가 아파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무 오래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어떤 분들은 클로르헥시딘이 개운하거든요. 이거를 구강세정제 생각하고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건 절대로 있어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구매 방법. 약국에서 사십시오. 일반 의약품이라서 약국에서 처방을 받으러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약국에 쓰시고 중요한 거는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약사님과 꼭 상의를 하세요. 약은 약사에게. 그렇죠. 자, 클로르헥시딘이 얼마나 좋냐면 저희가 정말 많이 써요. 실제로 치과에서 정말 많이 쓰거든요. 첫 번째. 저 오늘도 한 15번 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기구 도갈 때 쓰잖아요. 기구를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오토클레이브를 하거든요. 멸균을 고온 고압의 멸균기가 있는데요. 그 멸균기에 넣지 못하는 거는 실제 저희가 클로르헥시딘을 통해서 살균을 합니다. 그렇게 그만 효과 좋다는 거죠. 두 번째, 임플란트 염증 쓸 때 너무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클로르헥시딘 액을 이용해서 염증 있는 부위에다가 저희가 그거를 이제 도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좀 보철물 있잖아요. 임플란트 위에 크라운 이런 걸 좀 살균하고 싶다, 소독하고 싶다 그러면은 클로르헥시딘에 저는 담궈요. 그러면은 세균이 말끔히 사라지죠. 향도 좋고 깨끗해진 느낌이 마구마구 느껴져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임플란트가 많은 환자분들은 저희가 스킬러로 일일이 다 청소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클로르헥시딘을 활용을 합니다. 치간 칫솔에 클로르헥시딘 한번 담가서 치아를 닦아보세요. 정말 치아가 개운해지고요. 그 사이에 염증이 잡히게 느껴질 겁니다. 이렇게 좋은 클로르헥시딘 사용할 때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항은 바로 장기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입안에는 좋은 세균, 나쁜 세균 두 가지가 양립되어 있는데요. 이 둘 다 이 클로르헥시딘이 잡기 때문에 균형이 깨져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구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클로르헥시딘을 사용하실 때는요, 꼭 기간을 2주 이상은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질 요즘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많은 환자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양치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잘못된 게 콕 집어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일단 양치는 여러분 참 중요한 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 알고 있는데 대부분 양치하는 법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아, 그래요? 네. 학교에서도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가장 흔한 실수는 저는 하나 딱 보면 이거예요. 너무 짧게 닦아요. 너무 짧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투입하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다들 배우거든요. 333에서 그 중에 3 하나가 뭐예요? 3분. 3분. 3분을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이따 양치할 때 한번 타이머 재보고 해보세요. 내가 얼마 닦는지. 제가 3분 동안 닦는 분 거의 못 봤어요. 진짜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실제로 양치할 때 4분 닦거든요. 오. 네, 왜냐면 전동 칫솔이 2분입니다. 그래서 2분, 4분 닦아요. 그래도 뭔가 찝찝해. 그래도 전 치석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양치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꼼꼼히 닦게 되면은 기본 3분 이상 닦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3분 이상은 더, 3분 짧아. 더 쓰셔야 돼요. 근데 이제 다들 근데 타이머가 없으면 솔직히
하다 보면은 1분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양치를 할 때 꼭 시계를 보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최소 3분을 했구나.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제 교정 환자분들, 젊은 친구들. 젊은 친구들한테 아이돌 누구 좋아해? 그 아이돌 알려주거든요. 누구 좋아하는지. 노래가 짧으면 어떡해요? 요즘 아이돌 노래는 길어요. 길어요? 네, 길어요. 그래서 그걸 틀어놓고 어때? 아이브 노래 틀면 돼요? 아이브? 네. 아이브 좋습니다. 양치를 잘못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였다? 시간이었다. 그럼 올바른 양치 방법이 있잖아요. 아니, 그 전에 할 것 얘기 더 많아요. 하나 또 또 있어. 있어? 두 개, 뭐 전 있어? 더 있어요. 두 번째 할 게 또 있어요. 음. 두 번째 가장 큰 잘못된 방법도 뭐냐? 우리가 양치를 그냥 세게 닦으면 잘 닦는 건 줄 알고 있어요. 맞아. 잘못이에요. 이거 다 옛날 차인표 배우 때문이야. 분노 양치질. 때문이 아니야? 아니라 그분 덕에. 그분 덕에. 그렇죠. 그분 덕에 다 분노 양치를 하고 있어. 맞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잘 닦인 줄 알아. 아니, 제가 오늘 집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맞아. 그렇게 닦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제가 맞아. 칫솔 뺏어버렸어요. 뺏어버리고 잘했네. 제가 손을 쥐고 아버지 손 같이 잡으면서 이렇게 닦으라고 알려드렸거든요. 정말 미라클. 그쵸? 봤죠? 아니, 그전에는 정말 치태가 음. 너무 많이 쌓여 있었는데, 딱 오늘 오셨는데, 치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무슨 일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박현수 원장님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양치방법을 알려줬다고. 그럼 궁금하죠? 영상 끝까지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실 거라면서. 칫솔 선택. 칫솔 선택. 칫솔. 여러분, 칫솔 살 때는 좀 많은 걸 고려하셔야 되는데, 일단 저는 제일 쉬운 건 이것만 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장비빨이 있다. 하는데, 갑자기 무슨 칫솔 떠올랐어, 지금. 네, 칫솔로, 저는 이제 칫솔 다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런 건 피하세요. 지하철에서 파는 칫솔, 이런 거. 2개에 1,000원 이런 거. 요즘도 팔아요. 있어요. 그래? 진짜. 저는 일회용 칫솔. 일회용 칫솔, 맞아. 일회용 칫솔을 여러 번 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말 그대로 일회용인데, 한 번만 써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 번 쓰는 계셔. 그거 좀 피하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칫솔 뭐가 가능하면 이제 일회용 칫솔 같은 경우는 뻣뻣하고 잇몸에 상처만 나고요. 양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칫솔 뭐 다 좋아요. 다 좋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 좋은 거. 슈퍼에 일반적으로 파는 칫솔 쓰시면 그 정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제발 굳이 비싼 칫솔 사실 필요 없어요. 맞아요. 저는 한 개 10,000원짜리 봤거든요. 제가 아는 분 이태리 칫솔 쓰시는 분 계시거든요. 제가 봤는데 정말 칫솔모가 이만해요. 난 그걸 왜 닦는지 모르겠어. 칫솔모는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치아에 하나 정도 사이즈가 제일 좋습니다. 큰 게 아니에요. 칫솔은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이태리 칫솔 보면 진짜 이만하거든요. 칫솔은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치아 사이즈에 맞는, 당연히 유아라면 더 작은 사이즈 써야 되겠죠. 성인도 내 어금니 사이즈 정도 하면 제가 봤을 때 충분한 것 같아요. 그 이상 큰 사이즈는 제가 봤을 때 잘 닦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칫솔 사이즈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칫솔모, 그리고 내 치 하나 정도 사이즈의 칫솔 머리 사이즈, 칫솔 사이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칫솔에 우리 몇천 원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합시다. 하지만 너무 비싼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당신은 어떤 칫솔을 쓰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칫솔이 가장 추천됩니다. 저는 전동 칫솔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 전동 칫솔을 15년 동안 쓰고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음파형 전동 칫솔. P사 거를 쓰고 있습니다. 필립스. 그렇게 얘기도 되는 거예요? 저 최근에도 필립스 또 협찬을 했나요? 필립스 홍보대사 됐거든요. 저는 오랄비 노리고 있어가지고. 저는 오랄비도 괜찮습니다. 네. 필립스 전동 칫솔 쓰고 있고요. 음팡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올바른 양치법 얘기하면서.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양치법 얘기 나왔잖아요. 자, 양치법.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올바른 양치법은 이미 수많은 유튜브도 많이 나와 있고요. 맞아요. 다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양치법은 바스법입니다. 바스법이 제일 그렇게 좋아요. 하면 너무 어렵다. 그쵸. 근데 바스법 치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바스법의 원리는 잇몸 질환에 가장 좋은 칫솔질 양치법인데요. 바스법의 원리는 뭐예요? 칫솔을 미세하게 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저는 쉽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환자분들한테 저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그 양치를 하실 때 치아를 닦는 느낌으로 하지 마시고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잇몸을 닦는 느낌으로 닦아보세요. 그리고 칫솔모가 잇몸 사이사이, 치아 사이사이 공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칫솔모가 들어가는 느낌으로 닦아보세요 하고 칫솔모를 넣고 흔들어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칫솔 각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 치아는 이제 위로 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 한번 쓸어보세요. 뭐 안 되면 아래도 괜찮아요. 어쨌든 위로, 반대편으로. 위 치아는 아래로 해가지고 잇몸을 닦는 느낌으로 좀 닦아달라라고 말씀드렸더니 미라클. 아, 역시 명이시네. 미라클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어요. 오, 저는 그래서 음파 칫솔을 너무 신봉합니다. 지금도 15원치 쓰고 있고 고장나면 또 사고. 혹시 고장나면 피사에 또 돈 사고.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필리스 보고 있나? 자, 중요한 것도 있어요. 양치를 기본적으로 잇몸을 닦으면 닦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놓치는 부위가 있잖아요. 양치하고 나서 환자분이 놓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7번 디스탈 쪽? 맞아요. 치아의 뒷면입니다. 음. 다들 양치할 때 이렇게 닦잖아요. 음. 이렇게도 닦아요. 음. 아래도 닦아요. 자, 양치아가 있어요. 이렇게 닦아, 이렇게 닦아. 근데 칫솔을 세워서 뒤에 어금니 끝에 뒷면을 닦을 생각 못 하세요. 그거는 맞아요. 거기는 대부분이 잘 안 닦아요. 특히 이제는 입이 좀 작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칫솔이 안 들어가시나 봐요. 거기가 잘 안 닦여서 충치가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피가 좀 많이 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내가 여기를 닦고 싶을 때는요, 내가 거기만 닦겠다는 생각을 갖고 칫솔 모가 들어가면 닦이지, 닦다 보면 닦이겠지만 절대 안 닦여요. 7번 디스탈 꼭 닦으셔야 돼요. 7번은 제일 끝에 있는 어금니를 말하는 그렇죠.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양치를 하실 때 저는 꼭 이제 제 가족들도 강조를 하는데 나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위를 다 닦고 한 번에 또 아래를 다 닦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눠요. 4분할을 해요. 4분할을 해서 최소 30초 이상은 내가 오른쪽 위를 먼저 닦는다. 그리고 30초 지나면은 아래를 닦는다. 넘어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은 내가 어딜만 더 많이 닦고 어딘 또 안 닦고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분배를 해가지고 닦는 걸 제가 좀 권장을 드려요. 그러면은 골고루 닦을 수가 있어요. 양치 외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구강 관리법은 뭐가 있어요? 요즘 워터픽 정말 많이 쓰지 않으세요? 워터픽 좋죠. 저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워터픽을요 20년 전에 썼었어요. 있었죠. 우리 집에 있었어요.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워터픽이 너무 좋았는데 워터픽은 저는 일단 치간 칫솔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음식물이 꼈을 때 효과적으로 제거가 되고 근데 워터픽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요? 전 그래서 20년 전에도 썼을 때도 안 썼거든요. 쓰다가 결국에 안 썼다는 네. 얘기죠. 왜냐하면 워터픽은 물을 담궈 놓잖아요. 가습기랑 똑같아요. 세균이랑 물때가 너무 잘 낍니다. 이거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셔야 돼요.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워터픽을 세균 그득그득한 물 쏜다? 아 세균 안녕. 저는 그래서 워터픽을 정말 요즘도 사실 워터픽이 한 2년 전부터 중요하다. 갑자기 확 또 홈쇼핑을 사면서 붐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워터픽의 청결 관리입니다. 가습기처럼 정말로 청결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치간 칫솔 꼭 쓰셔 말씀드려요. 특히 이제 보철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치과에서 치아를 씌우는 크라운을 했다던가 아니면 임플란트를 했다던가 그런 분들은 치아 사이 공간에 음식물이 자주 껴요. 그러면은 이게 양치로는 잘 안 빠졌다 했거든요. 그래서 치간 칫솔을 항상 좀 쓰라고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치간 칫솔 매번 쓰고 있어요. 하루에 3-4번씩 쓰고 있어요. 저는 이제 치간 칫솔 쓰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권장을 드리고 또 치아 칫솔 사이즈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물어보시는데 저는 일단은 치아 사이를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가는 거 너무 좀 헐겁게 들어간 거는 좀 잘 안 닦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꽉 찬 느낌의 치간 칫솔 사이즈를 권장드리고 그 두 번째는 또 어떤 형태를 또 물어보시는데 저는 좀 기역자로 꺾인 게 있어요. 그거를 좀 권장드려요. 왜냐면 일자는요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안 그걸 들어가서. 휘어서 쓰지 않나요? 근데 그건 또 끊어져. 아, 그래서 제가 저희 병원에는 우리 더서울치과에는 제가 스카이덴트. 기역자를 그런 얘기 해주시면 안 돼요. 자꾸 제품 홍보를 해요. 네네네. 기역자로 되어 있는 기억자 된 걸 제가 갖다 놨어요. 그리고 잇몸 치료 할 때마다 칫솔을 하나씩 꺼내서 사용을 같이 하면서 알려드려 쓰는 법을. 그거 하나 드리죠. 저 선물로 하드립니다. 네, 선물 드려요. 그래서 꼭 일회용이 아니거든요. 음. 가져가 또 쓰시면 됩니다. 중요한 말씀하셨어. 네. 다들 치간 칫솔이 일회용인 줄 아세요. 그래서 아니 이거 하나에 몇백 원, 1,000원인데 이거를 매번 쓰라고 그러면 하루에 몇 총이 쓰는 거요? 하시는데 아니에요. 저는 한 번 사면은 한 일주일 넘게 쓰는 것 같아요. 그거 꽤 씻어서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치간 칫솔을 좀 강조드리고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구강세정제는 어때요? 구강세정제요? 구강세에 대한 의견 한번 원장님 생각 궁금해요. 저는 구강세정제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리자면은 환자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구강세정제에 대해서. 여러분, 양치 안 하고 구강세정제 쓰면은 아무 효과 없습니다. 광고 보면 세균을 다 죽여주잖아요. 근데 양치를 안 하고 구강세정제만 쓰시면은 그게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저 지금 떠오르는 게 있어요. 세균막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는 아까 물때라는 얘기를 했는데 치아들도 안에 세균들이 있거든요. 세균이 막을 형성해서 바이오필름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구강세정제를 써도 세균들이 절대 죽지 않아요. 그냥 상쾌한 그 맛, 그 느낌으로 많이 쓰시는 거지. 근데 내가 정말 구강을 아예 청결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꼭 양치하고 쓰셔야지 효과가 좋습니다.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꼭 양치하고 나서 쓰시는 거지. 양치하기 전에 쓰시는 거는 효과가 좀 많이 떨어져요. 제가 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항상 이제 환자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저한테. 원장님 양치 안 하고 그냥 가글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욕실 청소 안 하세요, 그래요. 그러네. 여러분 욕실 청소할 때 뿌리고 하면 끝인가요? 솔질을 안 하면 나오긴 하던데. 그래도 물을 하더라도 솔질을 해야지 다 지워지지. 그러네. 네. 뿌려서 다 제거된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강아지용도 팔거든요. 치석을 녹이는 뿌리는 약을요. 말이 안 되죠.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그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치석을 녹일 정도다? 뭘 녹이겠어요? 치석을 녹일 정도면 다 녹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겠네. 물리적으로 제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양치를 하고 구강 청결제를 가글액을 꼭 사용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구강세정제, 가글액만 쓴다?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뭐 상쾌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가끔 쓰긴 하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관리를 내가 혼자 했어요, 집에서. 그럼 치과를 좀 덜 가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절대 되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죠. 제가 양치, 전 항상 말씀드립니다. 환자분들한테. 제 양치 안 할 것 같습니까? 양치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제 직업이고, 그리고 저도 무엇보다 구강 건강에 중요해서 아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치석은 양치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절대 제거가 안 되더라고요. 네. 네. 치솔질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치석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치과에서 치석제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경조직이잖아요. 치아 같은 경우 경조직이 무슨 뜻이냐? 딱딱한 조직, 즉 뼈 같은 그쵸.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우리가 안에 충체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알 수 없어요. 때문에 꼭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치과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이제 치아만 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은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시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턱도 다 볼 줄 아세요. 근데 가끔 턱에 구강암. 우리가 모르는 질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구강암. 구강암. 실질적으로 구강 환자분이 발견이 되셨죠. 근데 그분이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저한테 4년 전에 오셨거든요. 자기 엑스레이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찍기 싫다 해서. 근데 제가 어떻게 강요할 수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스케일만 원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러셔야죠 했는데 4년 뒤에 너무 아프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엑스레이 딱 찍는 순간 대학병원 빨리 가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안타까웠죠. 그 4년 전에 엑스레이 찍었으면 우리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분은 4년 동안 다니시면서 저는 스케일만 할게요. 저는 검진 안 해요. 스케일만 할게요. 그렇게 차트로 적혀 있어요. 그래요? 스케일만 하고 가셨는데 올 때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갈 때마다 그 엑스 찍어보셔야 되는데 저도 아픈 게 없는데요. 이러셨던 분이 원장님 이번엔 너무 이상해요. 너무 아파요. 치아 흔들려요. 찍었더니 그냥 잇몸 질환이 아닌 구강암이셨어요.